저기를 자, 14번 볼게요. 14번. 14번은 있잖아요. 이게 X와 Y를 쓰는 바람에 그 다음 단계로 생각이 잘 안 날 텐데, 이게 뭐냐면 X라는 변수 기준으로 0에서 2분의 파이부터 그 다음에 파이까지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식의 크기가 코사인 X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3의 지금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필이면 X와 Y를 쓰는 바람에 너희들이 이제 더 진행하기가 좀 까다로워졌는데, 사실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하기가 좀 편할 겁니다. X라는 변수 대신에 세타라는 문자를 써서요, 이렇게 하고요. Y라는 변수 대신에 K라는 저 시계값을 두고,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조금 뭐 좀 잘 보이지 않나요?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이래도 안 보여? 이만 지금 요 범위에서 일단 변하는 값이 코사인과 사인이 있는데 요 둘이 전혀 관계가 없는 식이 아니죠. 맞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죠? 코사인 세타 제곱 사인 세타 제곱 합은 1이다. 맞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봐봐요.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식의 최대값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식의 최대값이야.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걸 모양을 예쁘게 보고 싶으면 좌표 평면에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 봐봐. 얘를 라지 x로 치환하고요. 코사인 x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를 라지 x로 치환하고 사인 세타를 라지 y로 치환을 하면 이 식이 이렇게 됩니다. 라지 x 제곱 더하기 라지 y 제곱은 1이라는 제한 조건, 이게 제한 조건이에요.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의 제한 조건,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이 식의 값은 라지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라지 y 플러스 3요. 그래서 이 식은 그러면 이 식이 어떤 식이냐 하면 라지 xy 좌표 평면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요. 넘기면 k의 x 마이너스 1이고 요게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요. y 이퀄 마이너스 k의 x 마이너스 1의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즉 1,3을 지나고요.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k인 직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 k 값의 최대값은 사실은 기울기 크기의 뭐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마저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아까요 코사인 세타가 라지 x라고 했는데 항상 이렇게 문자를 치환하고 나면 반드시 범위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코사인 x는요 x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사분면 이거 2사분면이죠. 2사분면이니까 이 원을 그리되 라지 x와 라지 y 좌표 평면에서 원을 다 그리는 게 아니네. 원을 다 그리는 게 아니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1인 원인데 다 그리진 않고 2사분면에서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맞죠? 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라지 x, 라지 y 간의 관계식이 요 선상에 있는 점들인데 요 점들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 1,3을 지나는 요런 직선, 이런 직선의 기울기의 크기가 마이너스 k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요 점을 요렇게 딱 접할 때의 기울기 크기를 k를 이용을 한다고 치면 마이너스 k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기울기를 마이너스 K1이라고 해봐. 그러면 요거보다 그 나머지 애들은 어쨌든 요거하고 교점이 생길 수 있도록 기울기를 정해야 되니까 나머지 기울기 K 값들은 이 기울기보다 오히려 작죠. 더 가팔라지니까 음수라서.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K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거나 같으니까 이걸 다시 해석을 하면 K는 K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나? 기울기 크기가 마이너스 K 하나가 마이너스 K1이고 그 다음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게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이게 지금 음수의 기울기가 아니죠. 음수의 기울기가 아니니까 이쪽이 더 커지겠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K는 무엇을 최대값으로 하냐 하면 K1 값, 즉 접할 때 K의 최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알겠지? 이 기울기 자체는 양수니까 이게 가장 작은 기울기가 되는데 K 입장에서 보면 K1이 접할 때의 K1 값이 K 값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접할 조건을 찾아봅시다. 접할 조건. 요 직선은요. K의 X-1에 더하기 Y-3 이퀄 0 다시 일반형으로 써주면요.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와 누구 사이의 거리 0,0 사이의 거리가 접할 조건을 판별식으로 쓰지 마세요. 판별식 오히려 식이 복잡하니까 항상 그 직선과 중심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 이걸로 좀 풀어주는 게 좋아요. 알았지? 자,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거리 D는 공식 기억나시죠? 이거 루트에 K제곱 플러스 1 분의 00을 대입을 하면 절대값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 1이 돼야겠습니다. 따라서 K 플러스 3의 절대값에 이퀄 루트의 K제곱 플러스 1이라고 보면 되니까 양변 제곱하면요.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 이퀄 K제곱 플러스 1이니까 따라서 K제곱 없어지고 그 다음 6K는 마이너스 8 따라서 K는 3분의 4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바로 K1입니다. K1 접할 때 K 값이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저 시계값을 아까 K라고 놓았으니까 K가 최대값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K입니다. 저기 최대값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낯설긴 하지. 낯선데 그래도 꼭 알아두세요. 네. 새로운 좌표 평면으로 끌고 오는데 매개 변수 세타로 해서 X, Y 좌표 평면으로 끌고 오면 됩니다. 그때 이 원과 만나도록. 근데 이 2사분면에서의 원과 만나도록. 이렇게. 저 분수식은 직선으로 해석되고. 자, 또 몇 번을 해볼까요? 15번. 20번 전까지 쭉쭉쭉쭉 19번까지 쭉 갑시다. 쭉 가자. 자, fx가 a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gx가 bx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x가 양수인 구역에서 fx보다 gx가 크다고 해요. 그지? 그러면 1번 기억번. 자, a가 1보다 크면 보세요. a가 1보다 크면 fx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a가 0,1이고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이거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혹시 요런 상황에서도 fx 만약에 b가 1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b가 1보다 크다고 해도 요거 성립할 수 있냐? fx가 gx 성립할 수 있죠. 예? 이렇게 하면 되잖아. 봐봐요. b가 꼭 1보다 작아야만, 봐봐요. b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때 당연히 x가 0보다 큰 구역에서 0보다 큰 구역에서 fx가 gx 위에 있죠. 예? 당연히 성립하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얘가 반드시 감소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요것만 성립한다고 하면 얘가 어떻게 그려질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려줘도 되잖아.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때에는 gx가 b의 x제곱에서 b가 1보다 큰 상황이더라도 a보다 b가 작기만 하면 되죠. 그치? 그래서 이거 틀린 겁니다. 기억번. 반드시 밑이 1보다 작아야만 이 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 니은번. 만약에 a가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일단은 a가 감소하는 형태의 A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려질 텐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B가 A보다 더 작아야만 되느냐 라고 했죠. 자, 항상 누구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요 기준으로. 지금 어느 구역이냐면요, X가 0보다 큰 구역입니다. 이쪽은 볼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쪽은 볼 필요 없고, X가 0보다 큰 구역에서 fx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보다 누가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냐면 gx가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 돼야겠죠.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A와 B의 대수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수함수는 X좌표가 1일 때의 높이 가지고 이 밑에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X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1,A고요. 요 점이 1,B니까 이 아래쪽으로 그려지려면 반드시 A보다 B가 작아야 됩니다. 맞죠? 이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고요. B보다 A가 크다. 맞습니다. 니은번 맞고. 그 다음 디귿번. 자, A 곱하기 B가 1보다 작으면요, A가 반드시 1보다 작아야만 되느냐 라고 했거든요. 과연 그럴까? 이것도 뭐 아까 기억번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요. 봐봐요. 그럼 반대로 이걸 반례를 찾는다고 치면 요거는 만족하지만 A가 1보다 큰 상황도 있지 않을까? 이거 있지 않을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A가 1보다 큰 상황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자, A가 1보다 크다고 했을 때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됐죠? 그러면 이때에도 만약에 A 곱하기 B가 1보다 작으면 B가, 봐봐, A가 1보다 크니까 당연히 B는 이렇게 됩니다. B의 범위는요, 이 식에서 B의 범위는 A분의 1보다 작다가 돼요. 그죠? A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A분의 1이라고 하는 크기는 1보다 또 작은 애잖아요. 지금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B가 1보다 작고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자, 이렇게 그리면 B가 1보다 작으면 충분히 작아주면 요 식이 성립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A가 1보다 작아야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두 수의 곱이 1보다 작은 상황은요, A가 1보다 크더라도,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말이야. A가 1보다 커서 뭐 3분의 4다 라고 하고, 그럼 B가 충분히 작은 거지. 4분의 1 뭐 이 정도로. 그러면 AB는 어때요? 예를 들면 AB는 3분의 1이잖아. 1보다 확실히 작죠. 조건은 만족하지만 결론에는 맞지 않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 답은 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가볼게요. fn이 루트 3의 코사인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6분의 파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gn이 루트 3의 탄젠트 2분의 n파이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6분의 파이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 요것도 있네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h의 n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f의 g에 n 플러스 1을 넣고 f의 n을 집어넣어서 2배를 하고 빼라. 이렇게 이때 구해야 되는 값은요, h의 1값, h의 2값부터 쭉 가서 h 3값 쭉 가서 제일 마지막에 h의 17값을 그러면 우리가 설마 이 문제를 푸는데 대입을 17번 해야겠니? 아니라고. 왜냐하면 적어도 있잖아요. 생각을 해봐봐. 요 친구의 이 함수의 주기를 생각을 한다면 여기 n이 1일 때하고 2일 때, 짝수일 때, 홀수일 때면 한 주기 돌아옵니다. 2파이니까 맞죠? 한 주기 돌아옵니다. 짝수 홀수면 충분히 돼요. 그 다음 요것도 얘 주기가 원래 파이잖아요. 탄젠트 함수가 파이란 말이야, 주기가. 근데 n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즉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나누면 이 값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일반화해서 하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 차라리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대입을 해보면 되지. 이거 뭐 대입하는 게 어렵나? 자, h의 1값 돌아오는지 보자고. g2 마이너스 2 f의 1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2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루트 3의 탄젠트 괄호 열고 파이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플러스 6분의 파이 그 다음 마이너스 1요. 그리고 마이너스 2배에 f의 1값이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합니다. 1 대입하면 루트 3의 코사인의 파이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마저 계산해 봅시다. 얘는 탄젠트 6분의 파이고요. 그런데 이게 몇 사분면? 3, 4분면이니까 그대로 양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6분의 파이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3에 자, 코사인의 6분의 파이죠. 코사인 6분의 파이인데 여기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되고요. 코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 얼마죠? 루트 3분의 1이니까 1이고 얘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두 개가 1이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답은 3이겠죠. 그 다음 h의 이 값은요 g3 마이너스 2f의 2인데 g에 3을 대입을 하면 이렇지. 루트 3에 탄젠트에 2분의 3파이 그 다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1 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의
루트 3에 코사인에 이제 2를 집어넣으면 되죠.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요.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는 루트 3에 얘가 얼마입니까? 2분의 3파이, 6분의 4, 6분의 3, 2분의 파이. 얘가 6분의 맞죠? 3 대입하면 9파이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6분의 7파이, 6분의 8파이 즉 2, 3은 6, 2, 4, 8 3분의 4파이 즉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결국은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고요. 얘는 그냥 코사인 6분의 파이 하면 되죠. 자, 이제 이거요. 얘는 탄젠트 3분의 파이하고 같은데 아까 저기 여기 3, 4분면이잖아요. 3, 4분면이니까 양수됩니다. 그러니까 부호 바뀌지 않아요.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루트 3이니까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루트 3에 코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 3은 3, 2 그 다음에 2 없어지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네요. 자, 일단 이렇게 두 개 나왔고요. 그지? 그런데 한 번만 더 봅시다. 주기성이 있는지. 자, G에다가 4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딱 주기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4 집어넣으면 딱 2파이 되니까요. 2파이에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이요. 이거랑 전혀 다를 게 없다. 그냥 파이와 2파이 차이밖에 없죠.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 2 루트 3에 2 곱하기 루트 3에 코사인에 여기 3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코사인에 3파이 하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봐봐. 요거랑 똑같죠. 왜냐하면 여기 이게 3파이가 2파이 더하기 파이니까 요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결과적으로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3이 되겠죠. 그 다음 하나만 더. 자, G에다 5를 집어넣으면요 2분의 5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요. 근데 이 보세요. 이것도 요거랑 다를 게 없어요. 왜? 2분의 5파이 자체가 2분의 3파이에다가 더해도 별 이상도 없는 2파이 두 번 주기가 지나갔으니까 요건 그냥 건너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응? 파이 아니면 그냥 파이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저기 2분의 3파이에 그냥 파이 더해야 2분의 5파이가 더해지지 않아요? 아, 그냥 파이. 이게 상관 주기. 그냥 파이. 됐죠? 네. 그래서 요게 파이가 주기니까 탄젠트 함수의 주기니까 똑같죠? 이게 다를 게 없잖아. 그지?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요 마이너스 2루트 3에 그 다음 코사인에 자 F에 지금 4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4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4파이요. 그 다음 플러스 6분의 파이요. 자 이것도 역시 그렇죠. 이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딱 2파이 밖에 차이 안 나지.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거야.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이 패턴은 계속 이쪽은 더하기 파이씩 가고 이쪽은 더하기 2파이씩 갈 거니까 그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지? 네. 그래서 두 개씩
연달아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씩 짝지어서요. 항상 뭐가 반복된다? 3과 마이너스 1이 반복되니까 이 둘의 합이 2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기가 몇 개 있죠? H에 16까지 몇 쌍이 있을까요? 몇 쌍? 8쌍 있습니다. 그래서 각 쌍당 합이 2니까요.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쌍은 없지만 홀수죠. 홀수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16 더하기 3에서 19. 이 정도는 뭐 좀 귀찮아서 그렇지 할만한 겁니다, 사실. 밥은 먹고 오죠. 응? 여기에 이 근처에 뭐 혹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있나요? 뭐 햄버거 가게나 아니면 샌드위치 가게나 뭐 토스트 가게나 이런 거 있어요? 그 아울렛인가 백화점인가 어쨌든 롯데머시기 거기 가다 보면은 서브웨이 있어요. 아, 그 꽤 뭔데? 저 큰 길로 건너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건너가면 그러니까 꽤 뭔데, 거기는? 해요. 생각보다 잘 가리면 쉽지 않아요. 아, 길이 크더라고요, 여기 건너가는 길이. 자, 생각보다 막 음식점이 많지는 않은가 보구나. 요 밑에 좀 돌아다녀봤는데 전부 스시집. 왜 그래, 스시집 많아요? 근데 일요일이라 안 하는 거 있어요. 자, 볼게요. 17번. y 콜 2에 x-2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 그래프와 y 콜 x입니다. 요 두 그래프의 교점이 1,1과 p,p예요. 됐죠? 그럼 그림에서 p가 1보다 크다고 했고 y 콜 x가 이렇게 있고 요거에 대해서 1,1이 있고 또 p,p가 있으면 요 함수가 증가하는 곡선으로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기억법. 만약에 여기 a가 1부터 3 사이의 값이면 그 a에 대하여 요 1부터 3 사이의 값을 가지는 a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하느냐 라는 거예요. 자, 있잖아.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들은 수학은 전부 다 변형의 학문이에요. 모양을 변형시키면 보이는 것들이 많아. 이 관계 봐봐요. 이 관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봐봐. 어쨌든 지금 교점을 구하는 상황인데 교점에서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세우겠죠. 요 둘의 교점 P를 구한다 또는 교점의 좌표 1,1임을 확인한다 라고 하면 이 방정식이겠지. 맞죠? 이렇게 방정식이 될 거고요. 따라서 여기서 이런 형태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변에 4를 곱합니다. 2의 제곱을 곱하죠. 곱하면 2의 x제곱 2 그 다음에 4x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x는 4x-2의 교점이기도 합니다. 2의 x제곱과 4x-2라는 직선의 교점의 x성분과 일치합니다. 일치. 알겠죠? 그러니까 요 둘 사이의 관계 부등식도 역시 이런 거예요. 봐봐요. 만약에 요 친구가 요거보다 아래쪽으로 그려진다면 이렇게 식이 되는 거죠. 자, 내친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자, 이 부등식이 성립되려고 하면 이 부등식이 성립되려고 하면 x 구간이 어떤 구간 내에서만큼은 확실히 요 부등식이 성립할까요? 자, 봐봐. 상대적으로요. 요거 얘가 y equal x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간 지금 이 그림대로라면 구간이 1부터 p까지는 가능하죠. 맞지? 됐어요? 1부터 p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만 확인하면 되겠니? 자, 봐봐. 이 부등식이 성립된대요. a가 1보다 크면 일단 돼요. 좋아. a가 어떤 a가 있는데 1보다 큰 a가 있어요. 좋아. 좋은데 끝이 문제죠. 끝이. 저 3이 이 p보다 작은지 큰지를 확인을 해줘야겠지. 3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3이 여기에 있다면 이거 틀린 거고요. 네. 3이 여기 있다면 맞는 거죠. 네. 네. 그럼 뭐만 비교해 주면 되겠니? 이때 요 부등식에 3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알았죠? 됐지? 아니면 뭐 여기다가 다시 넣어서 여기다 넣어서 확인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디든 상관이 없다. 자, 3을 대입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요 식으로 가볼게요. 자, 요걸로 가볼게요. 여기는 3,3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3,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 대입하면 2, 그 다음에 2의 1제곱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3이 커요? 2의 2분의 1제곱이 커요? 3이 크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맞아. 이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교점을 중심으로 왼쪽 자리냐 오른쪽 자리냐는 이렇게 높이 대소관계 확인해 주면 돼요. 똑같은 x좌표에서.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다. 여기 아니고 3은 여기 있다. 여기. p의 왼쪽에 있다.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 2번. 자, a보다 b가 크고 b보다 1이 큽니다. 그래서 둘 다 1보다 작은 값일 때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이 2보다 크냐? 라고 했는데요. 야, 이건 당장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봐봐. 2의 b제곱은 b가 1보다 작기 때문에 2의 1제곱과 2의 0제곱 사이입니다. 이게 a와 b가 이렇게 되겠죠. 맞잖아요? 맞죠? 그럼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2의 a제곱도 역시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 두 개 빼봐. 빼면 그 값이 가장 작게는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1이고요. 여기 1인데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을 빼면 마이너스 1이라. 그 다음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 빼도 1이라고. 그럼 이게 말이 되니? 일반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죠. 알겠지? 이건 좀 약간 쓸데없는 무리입니다. 무리. 자, 그 다음 1보다 a가 크고요. a보다 b가 크다.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봐봐요. 이거 어떻게 변형할까? 지금 이 상태로 보이는 건 좀 불편하거든요. 응? 이 상태로 보이는 건 불편해요. 어떻게 변형을 합니까? 특히요, 요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요런 내용들. 뭔가 빼기가 나오잖아요. 빼기가. 그럼 머릿속에 항상 뭘 생각하냐면 나중에 미적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적분 가더라도 함수값에 차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뭘 생각하냐? 델타 y, 즉 평균 변화율을 생각합니다. 알았죠? 평균 변화율 꼭 생각해.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되려면 같은 종류의 A는 A끼리 B는 B끼리 짝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얘를 1로, 그 다음에 얘를 이쪽 분모로 보내보세요. 보내보시면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니까 부동호 방향은 변화 없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이 부등식이 그렇다면 요거는 자, 몇 콤마 몇과 몇 콤마 몇 사이에 기울기 하고 관련된 거고, 그 다음 얘도 몇 콤마 몇과 몇 콤마 몇 사이에 기울기냐. 하나는 확실하겠네요. 솔직히 여기 B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B 콤마일 겁니다. 100%죠, 100%. 그 다음에 여기도 A가 있으니까 A 콤마겠죠. 그리고 요 빼져 있는 요 뒤에 게 이 간격입니다. 이거 맞죠? X 증가량이니까. 그 다음 Y 증가량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이거를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야. 요 부등식, 저 부등식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함수식이 얘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얘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쪽은 1,1 딱 고정시키고요. 고정시키고 여기도 마찬가지 1,1 고정시키고, 요 y좌표를 a를 집어넣었을 때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어쨌든 저 곡선이 활용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2에 b-2제곱 플러스 2분의 1 됐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둘 사이 기울기 크기를 한번 실제로 구해봅시다. 플러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아래 위로 4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 또 곱하기 4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2에 a제곱 되고, 그 다음 봐봐요. 4 하면 여기는 2 되고 여기는 4니까 마이너스 2 되죠. 이렇게 되지. 그 다음 여기도 완전 똑같죠. a와 b만 바뀐 거지. 따라서 b-1분의 2에 b-2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은 4에 b-1분의 2에 b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니까, 자, 누가 더 커요?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에서 1,1이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1,1이 있고 여기가 임의의 어떤 A 지점이라고 해보자. 그 다음 여기가 임의의 B 지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그리고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1,1에서 2까지 기울기보다 이쪽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더 커집니다. 따라서 이쪽 기울기가 더 크죠. 됐니? 자, 이쪽 기울기가 더 크면 요 4를 약분을 해주면 이 식이 나오죠. 양변에 4를 곱해주면 이 식이 또 나오지. 그죠? 그래서 이거 맞는 겁니다. 잠깐 필기할게요. 네. 니은은 아까 틀렸죠. 참. 니은 틀렸고 기억은 맞고. 아무튼 기울기 생각하시고. 피곤해? 아니 말고. 자, 그 다음 18번 18번 봅시다.
18 풀었어? 자, 18번.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정의된 함수 fx가 일단 12분의 k 파이라고 하는 지점까지는 2 sin x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그 밑에는 4 이건데요. 이 두 식의 관계를 좀 찾았습니다. 이걸 눈치를 채면 참 좋은데, 자, 이 친구를 y1이라고 하고요. 이 친구를 y2라고 할 때 우리 y1과 y2는 서로 간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혹시 아시겠나요? 제가 뭔 소리 하나 모르겠어? 응? 대칭성이 있습니다. 어떤 대칭이 있을까요? x값이 이렇게 변함에도 불구하고요. x값이 이렇게 변함에도 불구하고 얘는 x가 사라집니다. 왜? y1 더하기 y2를 해주면 요거 두 개가 사라지고 얘만 남고요. 따라서 요걸 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두 함수값의 평균값은 언제나 요 값을 유지합니다. 어느 지점에 쓰든 이 값이 유지됩니다. 알겠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sin x가 조금 더 올려야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 sin x가 막 지나가잖아요. 지나갈 때 요때요. 요 지점 얘를 사실은 이제 한번 평행이동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이거 봐봐요. 요거는 어떻게 한 거죠? 얘를 뒤집은 거죠? 그지? x축 대칭한 거잖아요. 그럼 x 대칭을 점선으로 쭉쭉쭉쭉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점선 요게 마이너스 2 sin x인데 위로 얼마만큼 올립니까? 다시 요만큼을 올리죠. 맞지? 그러면 요만큼이 한 요쯤 됐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요만큼을 올렸습니다. 자, 그림 잘 보세요. 봐봐요. 요만큼을 올렸어요. 요만큼을 올리면 얘가 1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여기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됐죠? 그러면 조금 더 진하게 다시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그림 됩니다. 제가 무지 신경 써서 그린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자, 위로 올린 점은 요만큼 올렸어요. 그죠? 요만큼 올렸어요. 근데 정작 만나는 라인은 요거와 요거 딱 중선 되죠. 중선. 네?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요 지점이 요 라인이 바로 2 sin 12분의 k파이요. 자, 그래서요. 지금 하얀색과 그 다음에
저 초록색으로 그려진 둘은 저 2 sin 12분의 k 파이라고 하는 y값 이 y값에 대해서 선대칭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런데요,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2파이까지만 보면 되니까 두 주기까지 갈 건 없네요. 그냥 한 주기까지만 딱 볼게요. 요까지 한 주기까지만 요까지 보겠습니다. 2파이까지만 가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어디까지는 요 0에서부터 12분의 k 파이가 되기 전까지는 2 sin x 따라갑니다. 요 높이 되기 전까지는 2 sin x 따라가다가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아래쪽 12분의 파이 x부터 2파이까지는 누구 따라가냐 하면 이제는 요거 대칭 이동한 거 이런 식으로 따라가겠죠. 맞나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예? 요 그림 자체는 이해가 되죠? 자, 이때 뭐라고 했냐면 y equal fx하고 y equal 2 sin y equal fx와 y equal 2 sin 12분의 k 파이의 교점의 개수를 gk를 하자. 자, 이 k 값이 달라지면 저기서 갈아타는 지점도 달라지고요. 갈아타는 지점이 달라지면 교점의 수도 달라지겠습니다. 이거 하고 요 fx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거에 대해서 요거하고의 만나는 교점의 수, 지금 이거는 이 그림대로 하면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 그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유형을 한번 나눠 봅시다. 네? 유형을 나눠서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두 개를 가질 수 있을까요? G에 1, G에 2, G에 3 이런 식으로 가는데, G에 1 같은 경우는 G에 1을 집어넣으면 이 높이가 누구하고 교점이냐? Y equal, 지금 그려진 이 빨간색하고 Y equal 2 sin 12분의 파입니다. 12분의 파이. 그죠? 그럼 지금 딱 이 그림 정도쯤 되겠네. 여기 12분의 파이. K가 1일 때. 응? 자, 그래서 2 sin 12분의 파이 요게 된다고. 요 정도의 높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딱 되니까 요거하고 만나는 교점 하나, 둘, 두 개죠, 두 개. 자, 언제까지 두 개일까요? 따라와 봅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올려볼까? 이렇게 올리면 여기도 올라갔다가 꺾어갔다가 그 다음 아래쪽으로 여기서 또 대칭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여전히 두 개죠? 요거랑 모양이 똑같잖아요? 좀 더 올려볼까? 좀 더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요 지점이 있죠, 요 지점. 요까지 딱 올려보세요, 요까지. 요까지 딱 올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만나서 대칭이 되는데 요거와 대칭이 돼야 되니까 요렇게 이렇게 대칭이 되겠죠.
이해됐지? 다시 한 번만요. 지금 하얀색 부분을 이 라인에 대해서 꺾어서 올린 부분이야. 그죠? 원래는 아까 저 초록색에 해당되는 게 요 초록색 라인으로 대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어디까지는 요게 12분의 요거 따라가는 구역이, 이거 따라가는 구역이 요거란 말이죠. 0에서부터 x가 12분의 k파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12분의 k파이가 만약에 이 높이까지 올라갔다고 쳐봐요. 에? 12분의 k파이가 요 높이까지 올라갔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얘 따라가겠죠. 하얀색 따라가겠지. 하얀색 따라갔다가 그 다음 여기 이후부터 y2를 따라가겠죠. 이 결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경계로 해서 식이 달라집니다. 달라져. 그래서 12분의 k파이보다 크고 2파이까지는 무슨 색 따라간다? 초록색 따라간다. 이렇게 요 부분, 요 위로 이렇게 올라간 부분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경계로 해서요. 그럼 이 지점이 봐봐요. 극대값을 지금 가져야 되잖아요. 극대값. 극대값을 가지려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면 여기가 12분의 2 사인 12분의 k파이에서 k가 얼마일 때겠니? 2분의 파이 돼야 되니까 이게 6 돼야겠죠. 네. 응?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2 사인 2분의 파이랑 같아야 되거든요. 극대 지점에서 지금 저 갈아타니까, 응? 위의 식에서 극대 지점에서 갈아타면 뭐가 달라진다고? 교점이 하나란 말이야. 이 라인을 경계로 나머지 오른쪽 부분을 접어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요 라인을 경계로 오른쪽 부분을 요거와 대칭되게, 기존에 그려진 부분을 요거와 딱 선 대칭되게 접어서 대칭되게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어디가 경계다? 6이 경계다. 어디까지는요? 계속 두 개가 된다고요? 5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두 개씩입니다. 요 그림이 해당돼요. 그랬다가 딱 G에 6이 딱 되는 순간에, 여기 K가 딱 6일 때, 여기 극대값이 딱 접히고, 그러면 요 이후부터는 다시는 교점이 안 생기니까 요것만 1이 되고요. 알겠니? 자, 그 다음 또 계속 옮겨가 봅시다. 요거를 12분의 6. 그 다음에 이제 7파이로 왔어요. 7파이로 오면 다시 이 그림. 왜? 봐봐. 봐봐. 여기가 지금 12분의로 다 고칠게요. 이게 헷갈리니까. 파이는 12분의 12파이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은 얼마냐? 2분의 3파인데 12분의 6이니까 36, 18파이. 여기는 2파이인데 12분의 24파이. 이렇게 해봐. 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뒤에 7부터는 또 어떤 그림이 되겠어요? 여기가 12분의 6파인데 12분의 7파이는 한 좀 있겠죠. 그러면 12분의 7파이를 요거에 대입한 거, 이 값, 이게 2 사인 12분의 7파인데 요 값을 경계로, 이제는 이 값을 경계로 갑니다. 요 값을 경계로 왼쪽 부분은 이 하얀색 따라가요. 근데 오른쪽 부분은 기존에 있던 하얀색에 대칭되게 그립니다. 이렇게.
다시 몇 개 되죠? 2개. 좀 어렵나? 네. 아이고. 혹시 저한테 이 영상을 보내줄 수 있어요? 네, 뭐 저기 부탁하면 되겠죠. 예.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계속 또 어떤 일이 또 한번 벌어지겠어요? 좀 특수한 지점들을 기준으로 접어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12분의 7파이 지나서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요 지점이 12분의 12파이잖아요. 12분의 12, K가 12일 때 말이야. 요 지점을 경계로 왼쪽 부분은 이 sin x 따라가고요. 그 다음 오른쪽 부분은 기존에 그려진 거를 대칭 요거에 대해서 요거죠. 12분의 12파이니까 여기 0이에요. 사실은 이가 2 sin 12분의 12파이 요 높이를 기준으로 접어 올리니까 요런 모양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교점이 몇 개인가요? 정의역이 좀 중요한데 정의역에 양 끝점이 포함이 되는지를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정의역이 양 끝점이 포함이 아니돼요. 여기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파이도 포함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몇 개요? 한 개요. K가 12일 때 G의 12는 몇 개? 한 개가 됩니다. 한 개. 요거 하나만 되고 여기는 빵꾸뽕이야. 여기는. 알겠지? 네.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갔다고 쳐보세요. 이 논리만 잘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이 12분의 12파이 지나서 12분의 13파이다. 예를 들면 12분의 13 그 K가 13일 때 말이야. K가 13일 때 요 높이가 이번엔 이 높이가 뭐가 되냐 하면 저기가 되죠. 2 sin 12분의 13 파이가 된다고. 자, 그러면 왼쪽 부분 요거 되기 전까지는 2 sin x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요 라인을 경계로 해서 이 하얀색 부분을 뭐 합니까? 대칭으로 그려야죠. 선대칭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교점이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죠. K가 13부터는 다시 또 2개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해됐죠? 네. 그러다가 또 어떤 특이한 그림이 나오죠. 요렇게 하다가 여기가 얼마예요? 12분의 18파이 12분의 18파이 K가 18이면요 여기가 요렇게 되고요. 따라서 요 왼쪽까지는 얘를 따라가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요 라인 즉 2 sin 12분의 18파이라고 하는 요 높이를 기준으로 대칭하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게 바로 저 fx, 지금 빨간색으로 한 게 fx예요. 결국은 이게 fx가 되니까 얘는 교점이 몇 개? 다시 한 개가 됩니다. 그랬다가 조금만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요 다시 이 그림 되겠죠. 이쪽으로 경계로 변하니까. 하나만 더. 자, 봐요. 여기서 요 지점을 지나서 요쯤 왔다고 쳐봐요. 그럼 예를 들면 뭐 12분의 19파이 좋다. 예? 12분의 19파이라고 치면 이제는 요 라인까지는
요거 따라오다가 요 높이에서 따라오다가 여기서 꺾죠. 그러니까 요렇게 오다가 꺾고 요렇게 꺾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두 개야. 이해됐니? 그런데 괜히 했네? 뒤에 12까지만 하면 되네? 이 썩을 너무 멀리 갔네? 이씨 여기까지만 하면 되잖아. 괜히 멀리 갔네. 자 봐요. 그래서 요것만 한 개고요. 교점이 한 개고 다시 플러스에 G의 7부터 G의 8, G9, G10 아니 몇 개 안 되니까 다 쓸게요. G11, G12까지인데 요까지는 여기서 요까지는 닌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또 교점이 몇 개씩이에요? 두 개씩 되겠죠. 요 패턴에 해당됩니다. 요 패턴 알겠죠? 그 다음에 G의 12는 아까 확인해 봤지만 한 개가 됩니다. 다시. 그래서 결론요 2가 5개 10개 요 앞에 것까지 하면 2가 10개 1이 2개 2가 10개 1이 2개 해서 22가 답인가요? 알겠죠? 예. 그림 그리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사실은 대강 빨리 그리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저는 원래 제가 혼자 생각할 때는 다 겹쳐서 그리는 편인데 이거 지금 설명하려고 일부러 각 케이스별로 다 띄워놓은 것 뿐이야. 알겠죠? 일단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돼. 너희들은 하여튼 임의의 x 변수가 더했을 때 사라지는 상황이면 언제나 늘 요 둘의 평균 높이를 생각을 한다. 알았죠? 네, 그 말은 요 둘의 평균 높이를 기준으로 선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표정이 좀 쉬어야 되는 분위기야. 알겠어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유튜브 왜 안 좋아? 울렁거려? 그러면 나 이거 들고 와서 풀어올래? 지난번에 우리 4회 했나요? 4회 했지? 오늘 5회 이거 풀어와 그러면? 가서 풀어와. 아픈데 어떻게? 가야지. 4회는 우리 안 했어? 오늘이 4회 할 차례야? 그렇구나. 자, 오케이. 카톡에 얘기해요. 지원팀한테 얘기해서 받아볼게. 이게 문제 이게 듣다 보니까 중간에 정신이 나가요. 진짜? 네. 야 이거 그냥 봐봐. 여기서 지금 12분의 K가 1이면 12분의 파이 1파이 여기서 딱 끊어. 여기가 12분의 1파이 끊겼잖아. 여기서부터 12분의 1파이는 누구 따라가? 얘 따라가. 기본 따라가. 요거 기본 따라가. 네. 여기서 오른쪽부터는 이제는 누구 따라가? 얘를 어떻게 한 거? 대칭 이동한 거. 대칭 이동했는데 누구를 요거 두 개 합의 반이 요 높이잖아. 그래서 이 높이 여기 K가 1이겠죠. 여기서는 K가 1이니까 12분의 1파이 2 사인 12분의 1파이라고 하는 요 높이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 식을 따라가는 거야. 근데 요거를 대칭 이동하면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진 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갈아타서 요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교점이 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움직이니까 교점. 알겠습니다. 이것만 좀 특이하게 교점이 한 개고요. 여기는 봐봐. 요쪽으로 뒤로 밀리잖아. 요거 말고 뒤로 밀리면 그때 기본식은 가만히 있고 그리고 만약 얘만 기본식은 있고 기본식 따라오다가 요즘 딱 막히잖아. 네. 막히면 갈아타는데 여기 기본식을 요 높이에서 접어 올리는 게 된다고. 응? 네.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겠지. 네, 이해했습니다.
43분인데 한 50분까지 쉬지 뭐. 내가 지금 먹을 데가 어딘지도 몰라갖고 너희들한테 물어보는데 뭘 나한테 그러면 곤란합니다. 나 여기 이 건물에 온 지 2번째다 지금. 3번째인가? 3번째. 나 몰라. 그 표기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좀 확실히 시간 많이 걸리고 들어온 것만 모아놨네요.